안녕하세요. 아이위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얼굴을 내비친 건 여러 질문들이 많아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유튜브 강의에서 특히 기초를 하시는 분들이 좀 애매한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겨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네 하고서 아 그런가요? 이렇게 되는데 뭔가 질문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댓글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엠보데를 꽂았을 때 답이 있나요? 각도가 이런 게 답이 있나요? 그리고 왜 사선만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경험자 분들이야 다 알겠지만 초보분들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사선 니들이라는 게 우리가 아시죠? 사선은 이렇게 말 그대로 사선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선으로 날이 그죠? 이렇게 약간 고가 있는 날을 사선 니들이라고 그러고 U자 니들이 이렇게 말 그대로 U자예요. 그죠? 이제 둥그렇게 되어 있는 U자인데 U자 같은 경우는 그냥 방향성을 조금 기울여 쓰시든 아니면은 90도로 쓰시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니들을 꽂고 방향이나 각도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내 손에 편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앞전에도 엠보데를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연필을 디듯이 내 자세에 편안함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게 들으시면 내가 그냥 뭔가 어색하지 않고 억지로 뭔가를 막 연습해 가면서 더 어렵고 손가락이 꼬이고 손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연습을 많이 해서 아픈 게 아니라 조금만 해도 아프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니들 자체가 일단 각도가 사선으로 들어가든 완전 눕혀서 25도 각도로 들어가든 세워서 들어가든 그건 본인이 편안하면은 그건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분께서는 꼭 반을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니들 하나를 뜯을게요. 우리가 엠보 칼 자체가 보통 다 다르겠지만 제품에서 한 2점 몇 cm 정도가 됩니다. 그죠? 전체 길이가 그죠? 전체 길이가 어떤 건 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지만 한 2cm에서 2점 몇 cm 정도 되는데 이 엠보 칼을 예를 들자면 너무 끝 지점만 길게 쓰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일단 먼저 사선으로 꽂았습니다. 길게 쓴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들고 있을 때 들어서 피부에 주입을 할 때 이 간격이 피부와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중심축이 결국은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명을 이 앞전에도 제가 리뷰를 했었습니다. 흔들리게 되면은 결국 라운딩이 안정감 있지도 않고 예쁘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깊이감이 들쑥 날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고정적이지 못하고 안정감이 없으니까 많이 떠있는 부분이 일단 지지대가 새끼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세 손가락에 가운데 추, 굴리고 지지 하는 이 세 손가락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이 엠보 칼의 길이가 적당하지 않으면 꿀렁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깊이감에서 실패되고 라운딩도 이쁘게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엠보 칼을 반드시 반 정도 집어넣고 만약에 나는 손이 무지하게 길어 손가락이 엄청 길어요. 기신 분들은 반보다 한 1, 2mm 더 빼시는 게 안정감이 있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난 손가락이 유난히 작고 귀여워. 조금만 해. 손이 조금만 해. 그러면 길이감을 한 1, 2mm 더 집어넣는 것이 맞겠죠. 이 엠보 칼에 전체적인 넣는 이 장착 길이는 사람의 손가락과 이 손에 있어서의 자세에 따라서 1, 2mm 정도는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운데 정도가 기준 보통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빼도 안 되고 너무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됩니다. 왜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냐면 자 보시면 전체 길이에 이렇게 짧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엠보데를 쓸 때 이 칼은 재활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버리죠. 이 클램프는 소독해서 쓰겠죠. 하지만
색소를 묻힐 때 이 칼 끝만 살짝 묻히면 좋겠지만 쓰다 보면 그죠? 이 몸에 있는 이 몸체, 그 니들의 몸체 부분에도 색소가 묻어서 결국 이 클램프 안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때그때마다 씻어서 소독을 하면 좋고, 또 뭐 엠보대가 여러 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이 안에 색소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혈액이 낀다거나 했을 때는 또 위생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항상 뭐 소독과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그날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실 때는 살짝 빼서 위생적으로도 안으로 최대한 색소나 다른 사람의 체액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또 안전하겠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너무 길이가 짧아지면 당연히 내 손의 위치, 높이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좁은 게 편하시면은 나 이게 좁은 게 너무너무 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컬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잘 남고 퍼지지도 않고 아주 만족도가 많아요. 그러시면은 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짧았을 때 주입되는 압이 너무 깊이 들어간다거나 이 압 자체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인이 너무 굵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세게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보통적인 가운데 지점을 제가 연습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대가, 엠보의 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이 대 자체가 딱딱하고 완전 완충이 없는 소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탄력이 있는 소재인데 이 소재 자체가 길면 길수록 압의 분산은 당연히 좀 부드러워지겠죠. 근데 길면 길수록 또 손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이 떠 있는 부분도 넓기 때문에 이 조절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여지껏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에 익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다 캐칭을 한 다음에 내 손에 맞게끔 만들어진 부분은 뭐 지금 고치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빼서 연습하시면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다 떠안고 자기 걸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름길에 연습을 하실 분들은 중간으로 맞추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가락의 길이나 손에 있어서의 압이나 이런 부분에서 1, 2mm를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반대로 이렇게 짧게 했더니 굉장히 안정감은 있고 단단해요. 왜냐면 짧아졌으니까 이 몸체가 이 바디가 짧아졌으니까 일단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안정감은 있지만 이 자체의 압은 굉장히 세졌죠. 그러면 내 손이 가지고 있는 압을 본인이 체크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초보분들이 그렇게 알리는 사실 어려운 일이겠죠. 그죠? 근데 연습을 통해서 또한 대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짧게 잡았을 때는 너무 앞부분이 처음부터 세게 들어가는 기본적인 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얘기하지만 항상 모든 연습은 그 중간에서부터 위아래 상충 맞춰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엠보의 연습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난 해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 달아주십시오. 결은 공식대로 해야 하나요? 제가 여기에서도 답은 드렸습니다. 근데 답 자체가 뭐 장문으로 길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리뷰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결이라는 게 우리가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학원에서는 하나의 결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거의 단데 요즘에는 조금 더 다양해지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하나의 결을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결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결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결을 어떤 사람은 이쪽 눈썹은 이런 결, 이쪽 눈썹은 이런 결, 이렇게 결이 달라요. 근데 다른 결들을 연습을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답은 없습니다. 결에 있어서의 답은 누구나 다 다른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건 기본적인 기본 틀을 잡고서 연습을 해야 결국 나중에 완성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 뭐 자유롭게 하면 되지, 그러면 뭐 굳이 뭐하러 결을 뭐 연습을 하겠어. 그냥 내가 라운딩만 잘하고 이 쉐입만 잘 잡으면 난 그냥 연습 뭐 별로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결코 반영구는 천부적인 분들보다는 99.9%가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완성도 단계로 가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원장님들이 반드시 공식적인 기본적인 디자인, 기본, 그리고 공식적인 결, 그 다음에 균형, 이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전 들어갔을 때 그 결과 비슷한 결, 그러니까 그 형태의 종류의 결이 내가 오늘 시술자라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눈썹 앞, 중간, 뒤의 전체적인 균형, 그리고 균형이 잡혔으니 디자인의 전체적인 쉐입이 다 완성도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끝났을 때 또한 탈각이 된 이후에도 확실히 완성도 있게 되었구나, 결과물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습은 기초적인 뼈대부터 하는 것이 반영구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무가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시간이 둘러 많이 둘러가요. 저희야 뭐 그 오랜 시간 동안 실패도 많이 하고 모든 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공식이지만, 솔직히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툴과 공식들로 통해서 지름길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굳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툴을 이용해서 나의 창작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모방이 아니라 내 거거든요. 그러니 연습은 반드시 기초적인 거. 눈썹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디자인은 없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이런 눈썹을 해보기는 했지만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고,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니까 뭐 눈썹이라는 게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해보면은 누구나 다 다른 눈썹이 나오고, 그리고 양쪽도 다 다르고, 그러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1, 2mm의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결에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 왜 보면은 쉬울 것 같은데 하면은 어렵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특히 기초가 부족하셔서 그렇습니다. 난 연습을 그냥 막무가내 공부판을 막 파요. 파보면 이거는 잘 되겠지, 이거는 잘 되겠지, 해도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그거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초를 잘못 밟고 있다라는, 뭔가 균형이 맞지 않다, 뭐가 잘못됐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한 공부를 아깝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시 처음으로 가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입니다. 내가 샤프를 가지고 연습한 거, 연필을 가지고 연습하는 부분, 선 연습,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부분들이 균형감 있게 기초적인 연습이 트레이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무조건 100%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기초를 밟으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 근래에는 이제 머신에 대한 궁금한 것도 많으신데요. 요즘 머신기가 저는 조금 억울한 게 예전에는 좀 비쌌어요, 머신이. 그러니까 뭐 한 80만 원짜리 이 정도를 써야 그래도 막 파츠도 있고, 그죠? 막 종류별로 뭔가 기능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쓰다 보니까 완전한 메디칼이 아닌 이상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 정도까지만 할 정도면은 사실 저는 파츠 없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터나 이 리드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전에 뭐 100만 원짜리를 호가하는 정도로 요즘엔 30만 원짜리도 잘 나오고요, 50만 원짜리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 정도의 수준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얼마나 좋으냐면 타투 그 파츠 있죠? 타투 파츠랑 타투 니드를 꽂을 수 있는 호환되는 그랑 또 반영구 또 파츠랑 호환이 되게끔 머신기 한 대를 가지고 호환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5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저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그냥 기본 80, 기본 100, 심지어 뭐 250, 300, 저도 비싼 걸 하나 가지고 있지만 1000만 원대를 가지고 있지만
손이 그렇게 막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꼭 해야 될 메디컬 부분이 아닌 이상은 잘 안 가는 게 일단 니들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반영구가 오는 길에서도 봤지만 뭐 남자 눈썹 17만원, 여자 눈썹 15만원, 조금 비싸면 한 20만원 요 정도 수준에서 엄청난 퀄리티 있는 비싼 세트와 니들과 머신기를 쓰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쓰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뭔가 기능 자체가 너무 부하고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이 작업에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률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머신기는 많고 뭐 1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는 다양하게 있지만 손에 딱 가는 거는 사실상 30만원대에서부터 50만원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손에 있는 이 기술, 테크닉을 내가 잘 익히고 나한테 있는 이 기술적인 면의 테크닉적인 면을 잘 해석할 수 있고 내 손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또한 상대방의 피부를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그보다도 더한 값어치 있는 시술은 사실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손, 그리고 고객의 피부, 어떻게 남을 건지에 대한 계산, 요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당장 다 난 할 수 있어, 지금 연습해서 트레이닝으로 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그 부분은 좀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거는 당장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 어디다가 종이, 처음에는 종이다 하셔야죠. 종이, 공판, 그리고 자세, 베드에서 연습, 꾸준하게 본인의 트레이닝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원장님들이 또 실력을 하나씩 밟아 나가시는 게 반영구입니다. 기간이 뭐 엄청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부지런히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저는 보통 반영구 하시는 분들이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사이만 고생을 하신다면은, 고생이 아닌 사실 재밌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재밌게 하신다면은 실력은 금방금방 내 머릿속에 속속. 좋은 거는 반영구는 내 손에 있는 기술은 모방이나 뺏어갈 수 없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나의 기술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눈썹을 받고 입술을 받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잘 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당장 그렇게 잘 되지는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한 1년에서 3년 정도를 꾸준하게 과정을 밟아가면서 나를 알고, 그리고 고객에 있어서의 파악이 된다면 그것만큼 큰 재산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전화로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분이 있냐면 학원, 학원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학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카데미를 가서 돈을 거액을 주고 배웠는데 배운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앞전에도 리뷰에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학원이, 저는 뭐 아카데미가 어떤 아카데미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을 일단 좀 배제를 시키고요. 원장님들이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초적인 거는 본인이 사실 캐쳐 나가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반영구는 디자인이 8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디자인이 80%인데 디자인을 80%까지 하려고 그러면 못해도 5개월에서 7개월은 꾸준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많이 한다고, 하루에 많이 한다고 해서 잠을 한다고 밤을 샌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쑥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감각적인 거는 어떤 사람하고 뭐 비교는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알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모르겠어. 근데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나중에 시술을 잘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딱 겪어보면요, 기초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꼭 롱런을 합니다. 왜냐면 기초는 나중에 절대 속임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절대 없어요. 디자인을 한 5, 6개월, 7개월 마음 잡고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2, 3년이 돼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면 이 작품에 대한, 전 작품이라 얘기하고 작품에 대한 이 완성도가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좀 테크닉도 있고 난 금방금방 배우고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2, 3개월 만에 했어요.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막히는 경우, 그때 다시 기초 공부를 다시 돌아간다? 그분들 절대 기초 공부 다시 안 해. 이제 그때부터는 리스크를 해가면서, 리스크를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가 어려워 포기 안 하면 결국은 성공은 하겠지만 어렵다. 이거 뭐가 부족하지? 근데 기초는 다시 안 해요. 그러시는 분들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과의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러면서 밟아 나가는 과정을 조금 더 다시 난 이 리바이벌 해서 다시 해야겠다. 기초를 다시 밟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하는데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고도 그만두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니 기초 공부를 하실 때요, 꼭 기초의 단계를 너무 급하게 잡지 마시고요, 길게 잡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도 가끔 드리죠. 반영구가 학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300, 400, 500, 뭐 어떤 데는 뭐 1000만 원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강료가 그 금액 대비 굉장히 부가가치가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얼마를 더 들여서 꾸준하게 어떻게 끈기 있게 해 나가는지는 원장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팩트를 찝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찝어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건 정말 운 좋은 겁니다. 진짜 운이 좋으신 분은 그런 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 다 퍼펙트하게 잘 가르치지는 않을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원장님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수강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원장님들 오시면 어차피 저랑도 같이 했을 때 팩트는 제가 잡아드리겠지만 꾸준하게 해나가고 끈기 있게 해나가는 것은 원장님의 몫입니다. 그 몫을 어차피 하실 거면은 그 먼 거리에서 오시지 마시고 차라리 디자인 부분이나 스킬의 연습이라든지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원장님 스스로가 독학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기가 어리고 그 먼 거리에서 차비를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요, 이 시대에 독학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2데이나 3데이나 집중 교육을 받으시면 훨씬 더 400만 원 이상의 공부를 받은 것처럼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솔직한 얘기를 드립니다. 저야 마음 잡고 막 수강을 막 많이 받으면 사실 돈 많이 벌고 좋겠죠. 근데 이제 원장님들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꾸준하게 해야 될 부분의 공부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팩트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구야말로 정말로 멘토가 꾸준하게 멘토를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영구화장 시술도 레이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분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레이저는 반영구 하시는 분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나라 반영구 하시는 분들이 레이저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예, 뭐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많이들 하시니까요. 왜냐면 바로 또 지울 수도 있고, 레이저라는 게 색소 침착 오래된 부분은 병원을 가서 막 루비 레이저나 너무 센 레이저를 하는 것보다 가볍게 지울 수 있는 거는 또 위험 부담이 없고요. 또 즉시 병원 가서 레이저로 좀 빼고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 제가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불법이죠. 이 또한 뭐 허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민감하지만 할 수는 있으되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레이저 중에서 지금 의료기기로 허가받고 당당하게 하는 의료기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한 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입니다 라는 결론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중화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 부분이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눈썹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회색, 붉은색, 보라색, 청록색, 여러 색깔로 이렇게 변질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레이저를 바로 하고서 금방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빠지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되겠죠. 없어지는 분들은 그냥 레이저를 하시는 게 나아요. 중화를 하는 것보다. 오래된 건데, 분리가 바로바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금방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1년 됐는데 붉게 남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중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레이저를 너무 많이 받았거나 피부 자체가 레이저를 받아서는 안 될 그런 상태의 피부의 경우는 중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화를 해야 될지 레이저로 빼야 될지는 그 순간에 잘 결정을 하시고요. 중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화는 사실 다양한 색깔을 또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원장님들이 왜 색소를 구매하실 때 재료상에서 무슨 브라운, 무슨 브라운, 무슨 브라운 종류별로 막 주문을 하세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원색을 많이 권하는 이유는 중화라는 자체는 일단 먼저 색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원장님들이 색에 대한 뭐 사원색, 보호색 이런 부분들을 초, 중, 고등학교만 들었지 이렇게 사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깜깜하고 이해를 또 다 못하면서 이렇게 반영구 시술을 해 가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도 중화가 뭐지? 중화는 말 그대로 색을 중간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갈색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빨강, 파랑, 그죠? 빨강, 파랑, 보라, 노랑 이런 자체의 색이 섞어서 무슨 색깔? 빨강, 파랑, 노랑, 무채색들 섞여서 브라운 계열로 만들어내는 중화 색깔로 만들어내는 거죠. 색을 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위에 떠서 봤을 때 그 색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지 밑에 있는 색을 다 지우고서 색을 바꿔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믹스의 역할이 아니라 위에 떠 있는 색깔로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색이 브라운 계열로 변하게 보이게끔 착시를 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겉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색에 있어서의 색소는 공부를 많이 할 이유는 없어요. 한두 번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해독을 하시면은 나중에는 중화는 굉장히 쉬운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엠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시술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엠보는 시술자의 자세입니다. 시술자의 자세가 불편하면은 결국은 이 엠보의 예리한 이 날의 끝에서부터 오는 테크닉이요. 무너지거나 아니면 눕혀지거나 아니면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얇게 들어가는 일 때문에 결국 라인이 남지 않거나 얼룩이 지거나 퍼지거나 하는 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베드에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먼저 옆에서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죠. 저도 옆에서 합니다. 어디 쪽 눈썹을 누웠을 때 고객의 왼쪽. 저 왼쪽은 작고서 밑에서 위로 굴려서 눈썹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마네킹은 반이라서 반머리죠. 그죠? 반두상이라서 이렇게 납작한 거라서 높이가 낮습니다. 의자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자가 내가 앉았을 때 자세를 텐션을 잡고 살짝 고객의 어깨에 닿이거나 가슴을 살짝 누르더라도 뒤꿈치로 누르더라도 닿았을 때 편안한 내 자세가 편안해야 됩니다. 보통 고객들의 자세를 편안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내가 편해야 고객의 눈썹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나중에 결국 저는 누워있을 때 너무 불편했어요 라는 컴플레인보다 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컴플레인이 거는 게 훨씬 더 많겠죠. 당연히 좀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누웠을 때 얼굴이 베드에서 일자로 누워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누워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발끝이 절로 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바로 누운 게 아니라 사선으로 누워지겠죠. 그러면 내가 바짝 당겨서 그죠? 바짝 이렇게 당겨서 텐션 주고 자세를 잡을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마네킹 자체가 몸체가 없기 때문에 뒤꿈치를 지금 받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한데 의자 자체가 지금 살짝 낮췄거든요. 낮췄는데 이제 진짜 사람이 누웠을 때는 의자 자체의 높낮이가 올라가겠죠. 높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의 높이 그리고 텐션 잡고 잡았을 때 내 어깨가 저절로 막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막 손목이 아프고 자세가 다 끝나고 나면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거는 지금 현재의 위치와 자세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내 몸이 아픈 것도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결에 있어서의 완성도가 완전 떨어지고 그리고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해야 일단 시술 자체가 편안해야 됩니다. 뭔가 물 올라가듯이 뭐 했는데 너무 편하게 잘했어. 그리고 끝나고 나는데 어머 빨리 끝났지만 너무 편하게 빨리 끝나서 너무 좋아. 힘 안 들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세의 습관을 너무 힘들게 잡아버리면요 계속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뭐 어깨, 손목, 허리, 목 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반영구 오래 하신 분들이 거의 다 목, 디스크, 허리, 손목, 어깨 다 아프게 하고 지금 얘가 붙여놓은 것도요. 제가 이거는 이제 테이프를 붙여놓은 건데 이제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어깨 쪽에는 테이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좀 데미지를 덜하게 해줘서 미리미리 이렇게 붙여서 좀 통증을 나중에 예방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초보 하시는 분들이 연습을 하는데 한 2, 3년 뒤에 팔이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뭐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게 되면 그건 나중에 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러니 처음부터 연습하실 때 자세가 내가 편해야 합니다. 고객님 살짝 누를게요. 자, 살짝 누를게요. 여기는 지금 목표가 없으니까 살짝 누를게요. 그리고 잡고서 일단 내 팔에 있어서의 분산이 되고 압의 분산이 되고 그리고 텐션을 편안하게 잡을 수 있고 텐션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들어서가 아니고요. 자, 손가락 2마디 이상을 잡고서 넓게 분포도를 넓게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텐션이 많이 가겠죠. 그리고 평평하게 가겠죠. 라인을 했을 때 울지 않겠죠. 피부는 유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딱딱하게 마네킹처럼 이렇게 딱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넓게 잡으시고 엠보를 쳤을 때 뭔가 무르듯이 그냥 편안하게 굉장히 편해요. 편하게. 그죠? 거의 이제 고객의 왼쪽 눈썹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거의 다 하죠. 이 자세에서. 근데 고객의 오른쪽 눈썹은 여기에서 이 자세를 못하니까 위로 가겠죠. 위 자세로 가겠죠. 자, 그때는 고객님 살짝 내가 자세가 안 편하면 살짝 가운데로 좀 갈게요. 그러면 주무시고 계시지만 지금 시술 받으러 오신 거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시술 받으러 오신 거니까 살짝 자리를 옮기고 자, 그런 다음 여기에서 내가 팔꿈치 제 팔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잡았을 때 팔을 보시면 이쪽 팔이 아니라 이쪽 팔이겠죠. 이거를 떠서 이렇게 시술을 하려고 하면요. 여기가 앞 자체가 너무 그죠? 분산이 돼 있겠죠. 막 안정감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살짝 오므립니다. 팔. 이건 제 방법이에요. 팔을 살짝 오므리고 그런 다음 어떻게? 잡았을 때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쪽 팔 텐션 자 왼쪽은 텐션이겠죠. 왼쪽은 텐션 주고 오른쪽은 엄지 라운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지대 이 가운데 지지대 거치하고 그럼 편하겠죠. 근데 이게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떠 있어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팔이 안정감이 없겠죠.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내 팔 자체가 일단 좀 안정감 있게 그리고 손 자체가 피부에 이마에 살짝 닿이겠죠. 그리고 고정되는 면적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라운딩 할 때는 전체적인 길이. 그래서 아까 제가 엠보 길이가 어떤 분은 손이 길고 작고에 따라서 길이가 1, 2mm 왔다 갔다 맞춰지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하시는 분들이 연습을요. 사실 데모를 하기 전에는 베드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접이식 베드, 자, 이게 접이식 베드거든요. 접이식 베드를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에서 이게 좀 기니까 집에서 펼쳐놓고서 이런 마네킹, 이 마네킹도 괜찮지만 그 얼굴 전체에 있는 마사지 마네킹 있죠. 어깨, 숄더까지 있는 그 마네킹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이 베드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 잡는 연습은요. 제가 토탈북에도 나와 있습니다. 토탈북에 나와 있지만 제가 그 토탈북에서도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서 설명을 다 넣은 부분이 이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반영구는요. 머신이든 수지든
엠보는 자세에서 오는 완성도가 가장 큽니다. 왜 아실 거예요. 베테랑 분들은 이제서야 내가 편하게 하니까 뭐 색도 잘 나오고 이제 식은 죽 먹기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의 자세가 완전히 잡힌 겁니다. 일단은 뭐 목이 좀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일단 그 편안한 자세를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손목도 목도 허리도 안 아프게 좀 제일 병이 안 나게끔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습관이 되면 나중에 고치지를 못하거든요. 처음부터 연습하실 때 내가 편안한 자세, 그래야만이 나중에 완성도 있게 되고, 자세가 안 나오는데도 억지로 연습 막 너무 힘들게 괴롭게 연습을 하신다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나한테 고질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래 못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자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를 잡아가면서 원장님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보충을 해드리고자 오늘 리뷰를 했는데요. 엠보든 뭐 수지든 다시 말하지만 머신이든 내가 잡아가는 자세에 따라서 이 깊이감이라든지 색에 있어서의 색감이라든지 또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습을 하실 때 책상에서 거의 다 연습을 하십니다. 그죠?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엠보를 걷는 결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디자인은 책상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시술하기 전에는요, 꼭 베드, 조그마한 베드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집에서 베드에서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시술하려고 손님이 누웠는데 막 하늘이 막 노래,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정신이 없어요. 텐션 여기 잡고 있고 막 니들은 눈썹 끝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막 혼돈스러워서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기초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베드에서 습관처럼 자세를 툭툭 잡아 나가고 편안한 자세나 의자의 높낮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 자체를 책상에만 막 꾸준하게 하다가 제 유튜브도 보면서 연습해야지 하면서 결은 너무 이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베드에 고객이 탁 누웠을 때 하얘져. 그러면서 이제 결은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잘 나오더라 잊어버려요. 그러니 이게 아닌데 한 컬 하나 탁 잘못 들어간 순간 아차, 어떡하지? 이건 진짜 현실인데 꿈이 아니고 연습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했을 거고 저 또한 했던 경험들입니다. 원장님들이 지금 기초를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은요, 나는 잘하지만 기초를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도 잘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상대방이 뭐가 부족한지를 빨리 보는 것이 가장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도 우왕좌왕하지 않게 내가 어떤 식으로 연습을 밟아 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영구는 자칫 잘못하면은 재수, 삼수, 또 포기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끝까지 오기 때문에 하시다가 또 고객들과의 트러블로 통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면은 반드시 공부의 체계를 잡아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짧으면 짧고요, 길면 깁니다. 우리가 뭐 대학도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나오면서 최소 2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반영구는 2, 3개월? 이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아카데미들이 2, 3개월 만에 창업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400을 들이고서 창업을 한다는 게 잘하면은 이거보다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게 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너무 좋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싶어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피부가 없고 똑같은 모델이 없고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의적인 일을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창조를 해 나가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2, 3개월 안에 연습을 해서 완성도 있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사람은 도화지가 돼서는 안 되고, 도화지는 우리가 하는 이런 노트나 공판이나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베드에서 연습이 그게 바로 연습장이고, 진짜 고객에게, 사람 피부에게 했을 때는 그런 솔직히 장난스러운 작품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개월은 절대 아니고요. 못해도 최소 5, 6개월, 7개월
좀 정말 열심히 내가 뭐 요즘에 얘기하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영혼을 끌어모으는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7개월, 저는 조금 더 넓혀서 간다면 1년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을 하셔야 그나마 반영구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어렵구나, 할수록 어렵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만만한 게 아니구나,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의 얼굴을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디자이너구나, 그죠? 관상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좀 크게 얘기하자면, 확대 해석을 하자면 인생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직업인데, 너무 나는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속성을 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좀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도요, 조금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좀 책임감 있게. 그걸 못하겠으면 안 가르치시고 그냥 시술 잘하시니까 시술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한테 뭐 악플을 달으셔도 뭐 안 좋아요 뭐 그러니까 해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은 맞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예. 저도 반영구를 지금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칠수록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운전할수록 힘들고 위험한 걸 알겠고 뭐가 무서운지를 알 것 같은 그런 거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제서 배우는 병아리 분들에게요, 조금 더 진솔되게, 조금 더 진정되게 가르치시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뚱멀뚱 학원만 가면 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이 일에 대한 사실 기본적인 얘기들과 기본적인 이론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칠 때는 같이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제가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들과 그리고 유튜브에 있어서의 질문들을 얘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의 영상으로 또 뵈면 되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